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유즈 트랜지션 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즈 트랜지션 훅은 리액트 18 버전에서 추가된 API입니다. 지난주에 리액트 코어 팀에서 트위트 계정을 통해 리액트 베타 문서의 유즈 트랜지션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베타 문서를 통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I 사용 방법입니다. 유즈 트랜지션은 유즈 스테이트와 같이 다음처럼 이제 어레이 형식의 리턴 타입을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파라미터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유즈 스테이트와 동일하게 튜플 타입으로 두 아이템을 반환받습니다. 첫 번째로 is pending은 스타일 트랜지션이 적용된 상태 변경이 현재 펜딩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인 스타일 트랜지션은 상태 업데이트에 트랜지션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스타일 트랜지션 함수는 다음처럼 유즈 트랜지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리액트에서 임포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훅 내부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거나 훅 내부가 아닌 다른 모듈에서 사용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외부 라이브러리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유즈 트랜지션이 아니라 스타일 트랜지션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사용법을 보면 다음처럼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특정 상태값을 업데이트할 때 이 setSomething 함수를 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start transition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이 f 함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 fn을 파라미터 없이 이제 리액트에서는 호출하고요. 상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fn 내부에 선언된 이 실제 상태 업데이트의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상태를 추적합니다. 네, 그럼 실제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예제는 탭 컨테이너라고 하는 탭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때 서스펜스를 사용해서 세 가지 탭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탭에 이제 선언된 API를 호출해서 리스폰스를 리스트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트 글자로 된 탭 버튼을 누르면요. 이 탭 버튼이 포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탭 상태를 이제 setTab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about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포스트로 변경을 하고, 이때 컨디셔널 렌더링 상태에서 탭이 포스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포스트 탭을 렌더링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탭 내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특정 API를 호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API가 받아줬을 때 실제 리스트를 그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구조에서는 렌더링 시에 API를 호출해야 하는 탭의 경우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항상 로딩 인디케이터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때 패치 데이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캐시 기능이 이제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예시의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요, 포스트를 눌렀을 때 이 로딩 인디케이터가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로딩 인디케이터를 이 화면 전체에 가득 메워서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이 탭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 자체를 이제 fallback UI로 대체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로딩 인디케이터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존 컴포넌트 자체를 로딩 인디케이터로 리플레이스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스펜스 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fallback UI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로딩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다음처럼, 그죠? 이제 로딩 인디케이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유즈 트랜지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클릭 핸들러를 보면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setTab 함수를 호출하는 이 로직은 이 언클릭 핸들러 내부에 이제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죠? 이 언클릭을 눌렀을 때 이 함수 자체를 이 start transition으로 감싸는데요. 자, 이 경우에
로딩 인디케이터가 따로 표시되지 않고, 그죠? API가 다 받아질 때까지 기존 화면을 보여줬다가 다시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포스트를 눌렀을 때 로딩 인디케이터가 표시되지 않고 웰컴 투 마이 포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논블로킹 트랜지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컴포넌트가 렌더링 할 때 굉장히 무거운 로직을 돌리는 그런 CPU 인텐시브한 작업을 해서 유저 인터랙션이 일시적으로 블락킹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창 입력이나 버튼 클릭과 같은 유저 인터랙션에 대해 웹이 만약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왜 앱이 갑자기 프리징 되었는지에 대해 의아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은 나쁜 UX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예시 앱에서 이 포스트 슬로우를 누르면요, 실제로 이 슬로우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다른 컨트랙트나 아니면 다른 버튼 클릭 자체가 아예 먹지 않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슬로우를 눌렀을 때, 포스트 슬로우를 눌렀을 때 이 포스트 렌더링 될 때에 굉장히 CPU 인텐시브한 이런 렌더링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무런 이제 버튼 클릭이 먹지 않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실제 저희가 앱을 작성할 때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UI적으로 화려하거나 복잡한 통계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수만 개에 해당하는 그런 테이블을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랙션을 느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를 눌렀을 때 표현되는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셋탭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탭 상태값에 따라서 렌더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스타트 트랜지션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화면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상관없이 포스트에 대한 렌더링 업데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어바웃이나 컨트랙트의 버튼 또한 유저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포스트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스트를 눌렀을 때의 화면 업데이트는 기존의 예제와 동일하게 느리게 되지만, 유저가 포스트 탭이 완전히 렌더링 되기 전에 다른 클릭 이벤트를 먼저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봤었듯이 셀렉트 탭이라고 하는 언클릭 핸들러의 프롭스로 전달되는 이 상위 컴포넌트에서 이제 선언된 이 함수 내부에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해서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UI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스타트 트랜지션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아니면은 스타트 트랜지션을 다른 팀원이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버튼 자체를 이제 래퍼를 씌워서 스타트 트랜지션이 이제 자동적으로 적용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페런트 컴포넌트가 아니라 차일드 컴포넌트에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해도 페런트 컴포넌트에서 일어나는 이제 트랜지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앞서 봤었던 예제 코드에서 셀렉트 탭 함수는 자식 컴포넌트의 다음처럼 함수를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탭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탭 버튼이라고 하는 이 버튼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언클릭 프롭스로 전달되고 있죠. 자, 상위 컴포넌트에 트랜지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스타트 트랜지션을 꼭 컴포넌트 계층의 상위 레벨에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저 인터랙션에 따른 업데이트가 느리게 발생하는 컴포넌트의 집합을 작성을 할 때 만약에 모든 버튼들이 렌더링 블로킹 요소라면 버튼을 사용하는 모든 컴포넌트에 일일이 트랜지션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버튼 컴포넌트 내부에 자체적으로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버튼 클릭과 같이 이제 버튼 클릭보다 더욱더 잦게 일어나는 그런 유저 인터랙션도 있죠. 바로 인풋 창을 변경시키는 것인데요. 그럼 인풋 창에서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돔의 엘리먼트들을 업데이트 시켜야 하거나 무거운 로직을 이제 실행시키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풋 창의 업데이트가 무거운 로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느리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의 예제 코드에서는 인풋 창에 있는 엘리먼트를 늘림에 따라서 전체 렌더링 되는 리스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다음처럼 저는 지금 인풋 창에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풋 창에 업데이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리스트가 렌더링 됨에 따라서 리스트의 렌더링 뿐만이 아니라 인풋 창의 업데이트 또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네, 글자 중간중간에 지금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앞서 봤었던 언클릭 핸들러와 동일하게 이 setText라고 하는 이 세터 함수 외부에 스타트 트랜지션을 랩핑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인풋 이벤트는 싱크로너슬리하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 해당 방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상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인풋 상태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음처럼 렌더링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렌더링 블로킹을 일으키는 로직에서 참조하는 상태 값은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예제 코드를 보면요. 인풋 창에서 텍스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이 컬러 리스트라고 하는 무거운 로직이 담겨있는 컴포넌트에서도 해당 상태 값인 텍스트를 그대로 프롭스로 전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text.length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파생된 특정 값을 가져다가 쓰지만 결과적으로 텍스트에 있는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자체는 텍스트의 상태 값을 참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에 예제 코드에서 메인 스레드를 블로킹하는 컴포넌트가 컬러 리스트인데요. 자, 다음처럼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값, 이 상태값은 인풋 엘리먼트에 바인딩하는 값으로 딱 명시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지정을 했고요. 컬러 리스트에서 참조하는 값은 기존의 텍스트다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라고 하는 상태값을 이제 따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핸들 체인지를 통해서 인풋에 전달되는 이 텍스트 자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setSize라고 하는 이 업데이트는 텍스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즈 값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컬러 리스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상태값에 대한 업데이트와 텍스트 인풋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태값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렌더링이 일어나는 컬러 리스트의 상태값과 텍스트 인풋에서 사용되는 상태값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스타트 트랜지션을 적용을 시켜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은요. use default value라고 하는 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봤었듯이 다음의 코드는요. 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태값 자체를 이제 무거운 렌더링을 실행하는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use default value라고 하는 훅을 통해서 파생된 derived state인 default input을 props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상태값 자체가 아까와 다르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만 개 정도의 리스트를 렌더링 하게 되면 느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네,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죠. 지금 토탈 랭스 자체가 이 글자 수를 늘리면 늘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인풋 창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까와 다르게 use default value를 사용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랭스의 값은 나중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제 코드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컴포넌트 앱에 선언된 디폴트 인풋 자체가 use default value를 통해 렌더링 우선순위가 낮은 컴포넌트가 참조할 상태값을 만든 것이고요. 리스트 컴포넌트 자체는 인풋의 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글자 수의 200배에 해당하는 그런 리스트를 렌더링 하는데요. 이 해당 컴포넌트는 디폴트 인풋을 사용하고 텍스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폴트 인풋을 사용하는 이 리스트의 업데이트는 지연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받은 값으로 다시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풋 엘리먼트에서 이루어지는 렌더링 업데이트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우선순위가 낮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리액트 베타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use transition 후계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use transition은 리액트 18에 등장한 concurrent feature를 사용해 렌더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사용하는 후기입니다. 웹이 활용되는 산업이 점점 많아지고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의 한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CPU 인텐시브한 요구사항 또한 실제 현업에서 많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리액트 18의 컨커런트 피처를 잘 활용한다면 UX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것입니다. 네, 한번 리액트의 베타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전에 제가 작성했었던 컨커런트 리액트 문서도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